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다. 자식들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왜 내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질까?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을 보니 반갑고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꺼냈습니다. 요즘 아이는 어떻게 키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 버릇이 없어지지.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화제를 돌립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충분히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그리고 사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 땅에 살았던 한 인물. 그는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올의 증민막 간불경. 한자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뜻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윗사람이 예의를 갖추면 아랫사람은 저절로 따른다. 딱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2500년을 넘어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실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나라가 여럿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백성들은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자는 그 혼란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 예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예란 단순히 인사를 잘하거나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느낌.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바르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예의의 힘입니다. 이제 이 명언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공자 시대의 윗사람은 임금이었고 아랫사람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윗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이고 선배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어르신, 어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우리 시니어 여러분입니다. 즉, 이 명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먼저 예의를 갖추면 주변이 저절로 바뀝니다.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70대 초반이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요.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을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씨는 평생 자수성가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냈고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말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명절이면 아들네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 아이 훈육은 좀 더 엄하게 해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나약해. 아들은 침묵합니다. 며느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명절이 끝나고 아들이 나중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다음번엔 우리가 가지 말자. 갈 때마다 진이 빠져. 생각해 보십시오. 김 씨는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식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아버지, 이분을 박 씨라 하겠습니다. 박 씨도 똑같이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크게 다툰 뒤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과연 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다음 명절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 박 씨는 달랐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다. 이렇게 잘 꾸며놨네. 며느리 수고가 많지요?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음식을 내오자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참 맛있네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손자가 장난을 쳐도 크게 혼내지 않고 할아버지도 어릴 때 꼭 너 같았단다라며 웃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아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네. 다음에 또 오시면 좋겠다. 같은 사랑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전달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했고, 하나는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존중을 표했습니다. 공자의 말이 이것입니다. 예의는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는 권위를 더욱 깊이 세우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아도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들 오늘 뭘 배웠니? 하고 물어보셨지요. 그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바로 예의의 힘입니다. 강압이 아닌 존중, 명령이 아닌 태도. 가정을 넘어 사회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팀장이었고, 어떤 분은 부장이었고, 어떤 분은 사장이기도 하셨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존경했던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소리가 크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나요? 아니면 조용히 그러나 언제나 솔선수범하던 분이었나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아침에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하셨고 직원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에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도 여러 사람 앞에서 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셨지요. 오늘 발표 어땠어요? 어디가 어려웠나요?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은 이상할 정도로 자발적으로 일을 잘했습니다. 야근을 해도 불평이 없었고 위기가 닥쳐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표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을, 존중을, 겸손함을.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 말로는 항상 함께 합시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를 외쳤지만 중요한 결정은 항상 혼자 했습니다. 실수는 직원 탓으로 돌렸고 성과는 자신의 것으로 챙겼습니다. 회의에 늦게 오면서 직원이 늦으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팀에선 늘 뒷말이 있었고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부하 직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기준이 된다. 직함이 있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존경을 만듭니다. 일관된 행동이 권위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존경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예의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심리학에는 상호성의 법칙 레시프로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받은 대로 돌려주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공자는 이 심리학적 진실을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압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과 예의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 이 둘의 차이를 아십니까? 강압으로 따르게 된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도망칩니다. 존중으로 따르게 된 사람은 위기가 와도 곁에 남습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안 하면 혼난다는 말로 키운 아이와 공부가 왜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하며 스스로 깨닫게 한 아이. 20년 뒤 어느 쪽이 더 자발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까요? 강압은 잠시 통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게 내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존중을 표하면 권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위험 있어 보입니까? 소리를 지르며 억지로 조용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 없이 앉기만 해도 주변이 조용해지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권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먼저 보여줍니다. 논어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다.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언행을 먼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서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바르게 됩니다. 이것이 공자가 평생 가르쳤던 것의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어른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단정히 하게 되는 경험. 그분이 뭔가를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의의 힘입니다. 그것이 존중의 파장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럴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0대, 70대. 이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르신이라 불리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이지만 막상 스스로는 아직 젊다고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존경받고 있는가? 내 말에 무게가 있는가?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전과 다릅니다. 직장에서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팀장, 부장, 사장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권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 직함이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어느새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 그냥 함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이 변화가 힘드셨던 분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직함이 없어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권위는 지위가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 지위는 세월이 가면 변합니다. 그러나 인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납니다. 은퇴 이후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인사하십시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자식 집에 방문했을 때, 손자, 손녀가 왔을 때,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웃으십시오. 먼저 말을 거십시오.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것은 권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먼저 인사하면 주변 모두가 따뜻해집니다. 먼저 건네는 인사 하나가 관계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하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자식이 이야기를 꺼내면 끝까지 듣기도 전에 그건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또 훈계다라고 느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이 말하는 동안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힘들었겠구나. 고생했다. 그것뿐입니다. 그 말 하나에 자식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언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 더욱 빛납니다. 세 번째, 자녀와의 거리를 지혜롭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깊이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부모님이 모든 것에 간섭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자식은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가끔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십시오. 가끔은 할 말이 있어도 한 박자 쉬어가십시오. 가끔은 자식이 실수를 해도 기다려 주십시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더욱 오래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자식이 우리 부모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야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여백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남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내가 너무 늙었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60년, 70년은 그 어떤 책에도 없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삶, 당신이 버텨온 세월, 당신이 사랑했던 기억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품격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명언 한 줄에서 시작했습니다. 윗사람이 예의를 갖추면 아랫사람은 저절로 따른다. 2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식을 존중하십시오. 이웃에게 좋은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먼저 이웃에게 따뜻함을 드리십시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한 사람부터 예의 있게 대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끼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전화기를 드시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 한마디가 예의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자가 말한 예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바르면 세상이 나를 따른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예의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존중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고 떠오른 사람 혹은 해보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